네, 안녕하세요. 승지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5학년 때부터 학교를 다녔고 보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제조업에서 전략기획 쪽에서 이제 한 4년 차로 일하고 있다가 이번 가을에 이제 보스턴으로 MBA를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주혜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학부 나왔고 그리고 7년 동안 패션 리테일 업계 계속 7년 동안 일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미국 시카고 아니면은 인시아드 결정 중이라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열심히 답변 드릴게요. 일단 어차피 점수 분명히 보시니까 그거 이제 그만. 저는 토플은 안 받고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토플은 안 받고 지맷은 740이었고 버벌 40, 매스 50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토플을 봐야 돼서 토플 107점이었고 지맷은 740이고 버버리 40 그리고 S가 51이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다가 되게 부담되는데. 근데 뭐 질문 궁금한 거 뭐든 편하게 보시면 손 들고. 네, 저 뒤에. 주요 점수를 획득하기 전에 학교랑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학교하신 후에 커뮤니케이션 시작하셨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맷을 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원 전 2년 전에 일단 한 6개월 정도 지맷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맷 할 때는 학교랑 접촉하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5월부터 지맷을 준비를 해서 그냥 라운드 2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맷 점수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학교 알럼이나 스튜던트랑 이제 컨택을 해서 좀 학교랑 핏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그냥 이제 리스트만 쭉 보고 지원을 한 경우라서 뒤늦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맷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에세이도 좀 생각하시고 학교 학생들이랑 이제 컨택하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게 못했지만.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의외로 학교들이 되게 좋아해요. 연락하거나 하는 거 좋아하니까 전혀 뭐 그렇게 거 없이 편하게 연락하셔도 궁금한 것도 다 알 수 있으니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분이 되시면. 맞아.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냥 학교 학생이나 알럼이랑 컨택할 때 그냥 링크드인에서 그 학교 들어가서 그냥 쭉 보고 원하시는 분한테 그냥 메시지 보내면은 대부분 답변해주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연락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단원이나 아니면 학교 측에 연락을 하셔서 핏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하신다셨는데 어떤 질문들을 해주셨고 어떻게 확인을 좀 하셨었어요? 하실래요? 저는 아예 안 했어서. 저는 이제 뒤늦게 제가 지원한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냥 뭐 학교 순위 보고 쭉 정한 다음에 이제 그 학교랑 나랑 맞는지 뒤늦게 보려고 했는데 질문 같은 거는 뭐 제가 이쪽 업계인데 뭐 거기 졸업생이나 지금 학생들 중에 같은 업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업계 사람이 뭐 나중에 어떤 곳으로 리크루팅 했는지 그리고 뭐 전반적인 그런 학교 생활 분위기가 어떤지.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다 우리 학교 너무 좋고 다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한국 분한테 컨택하시면은 뭐 한국 분들 중에서 학부를 미국에서 안 나오고 그냥 완전 토종 한국인 얼마나 있고 뭐 어떻게 풀렸는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물어본 것 같아요.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그런 프로세스를 아예 하지 않고 지원을 한 케이스고 사실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충분히 활용해서 에세이를 구상하고 또 학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에세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보고 정말로 나를 PR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실 2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점수가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서 지원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 2개월 정도는 그냥 번아웃이 돼서 좀 났었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리 보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것 같고요. 부정적인 측면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반대로 완전히 임박해서 지금 데드라인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집에 과목이 뭔지를 어제 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퍼스트 라운드까지는 지원을 못해도 세컨부터는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딱 맞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딱 5월에 이제 종합반 짐에 뭔지도 모르고 등록을 해가지고 종합반 계속 듣고 그 다음에 그 종합반 다음이 뭐죠? 적중반. 적중반도 계속 듣고 해서 라운드 2에 다 지원을 했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힘들지만. 네, 하면 돼요. 시험 몇 번 보셨죠? 저 시험 3번 봤는데 5월에 시작을 해서 시험 본 거는 9, 10, 11 봤는데 9월에 본 거 캔슬하고 10월, 11월 해서 11월에 점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딱 그때 라운드 2 데드라인이 1월인가 그랬어서 그때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시험을 좀 일찍 봐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충격을 빨리 받아야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대 성적은 5년 동안 유효하고요. 미리 받은 게 나중에 그 마이너스 하는 게 전혀 없으니까 받아놓는 건 문제 없어요. 토플은 2년 기간만 유효라서 오늘 미리 받는 게 좀 끝날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다 직장 다니시면서 어떻게 MBA 준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집에 공부하셨는지 좀 전해주시면 네, 직장 다니면서 했는데 제 직장이 막 워라벨이 너무 안 좋은 건 아니라서 다 주말 종합반 될 수 있으면 현강 들으려고 했고 안 되면은 무조건 인터넷 강의로도 듣고 그리고 따로 막 독서실도 끊어서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그렇게도 했고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종합반 듣고 뭐 그 다음에 시험을 친다던가 뭐 그런 거를 다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좀 따라 하려고 하면 100%는 못해도 뭐 80%는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직장 자체가 이렇게 워라벨이 좀 나쁘지는 않아서 사실 컨설팅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주변에 보면은 웬만하면 다 직장 다니면서 했고요. 그거를 왜냐하면 직장이 커리어에서 약간 단절이 한번 되면 그거를 학교 측에다가 레주메에서 또 포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뭐 장기간으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직장은 다니면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방금 커리어 단절 얘기하셨는데 사실 MBA라는 게 2년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애초에 지원을 하셨는지 동기가 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데요. 사실 미국에서 콜롬비아에서 학부를 다녔었을 때 저는 히스토리 전공을 완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프랙티컬한 비즈니스 스킬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었고 사실 학부에 들어갈 때 그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MBA는 나중에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MBA를 다니는 게 이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프랙티컬리티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현장에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적인 측면의 그런 프랙티컬리티는 좀 올라갈 수 있어도 조금 더 빅픽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한계치를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MBA에 가서 2년 동안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고 또 다양한 기업의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MBA 지원한 이유는요. 저는 워낙 패션 리테일 쪽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C레벨로 올라가거나 하려면 경영이 필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지 뭐 유럽이라던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MBA가 필수라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고 그리고 프랙티컬리티 차원에서는 사실 뭐 제가 컨설팅을 지금 다니면은 MBA 갔다가 또 컨설팅 올 거면은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뭐 다른 분야에 계시다가 뭐 컨설팅이라던가 뭐 파이낸스, 뭐 PE 이런 쪽으로 가실 거면은 MBA가 충분한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러면 이제 MBA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9월에 이제 입학을 하시기 전에 출국하시는 시점은 언제를 잡으셨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벤트라든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잘 못 들었는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거예요? 9월에 만약 입학을 한다고 하면은 출국 시점을 잡아야 될 텐데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이벤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아직 9월 학기, 시카고는 9월 학기고 인시아드는 1월 학기라서 둘 중에 결정을 하지 못해서 9월 출국이라고 생각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그냥 학교에서 합격을 하면은 지금 뭐 해, 지금 뭐 해, 지금 비자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알려줘서 그거 따라서 이벤트 따라가면은 딱 시간이 맞게 돼요. 저도 이제 8월 뭐 20 며칠에 학교가 시작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리-매트리큘레이션 시트라고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쫙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시키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학, 뭐 통계학, 엑셀 하고 뭐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도 봐야 되고 그거를 페일하면은 온라인 코스를 미리 듣고 와라 뭐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학교마다 본인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타임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 하시면은 뭐 충분히 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기간이 1개월, 2개월 정도가 될까요? 테스트를 저는 어제 밤에 한번 봤는데 다행히 3개는 패스를 하긴 했지만 이게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전공이기도 하고 워낙 이런 실무적인 비즈니스 논리지를 현장에서 배운 케이스라서 저는 그 모든 코스를 이수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총 170시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진입이 끝나고 혹시 토플 보셨다면 토플이 진입 공부하고 나서 토플 취득하기까지 좀 시간이 짧게 걸렸는지 아니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진입을 하고 나서 좀 더 쉬웠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만 토플을 봐가지고 저는 11월에 GMAT 점수 나오고 12월에 토플을 본 것 같은데 확실히 RC 한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토플 리딩 세션인가 그 섹션에서 보면은 그냥 김일랑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면은 그게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소한 뭐 생물 그런 지문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읽어도 그냥 잘 되고 약간 그런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인터뷰랑 에세이를 준비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인터뷰 준비를 따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네, 인터뷰, 저는 에세이도 그렇고 인터뷰도 그렇고 리더스에서 컨설팅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시작을 해서 라운드 2 데드라인이 1월 초인데 거기까지 에세이를 쓰려면은 제가 혼자 쓰려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때까지도 제가 포스트 MBA 커리어골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좀 힘들었었는데 컨설팅을 받으면은 가격이 여기 되게 싸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비쌌지만 그거를 충분히 이렇게 돼요. 트레이드오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도움 받았고 그거 에세이 컨설팅 받은 걸로 또 다른 학교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에서 학부 나오고 토종이라고 해서 에세이를 못 쓴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면 그냥 마음이 좀 편하고 시간에 쫓길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네, 인터뷰도 컨설팅을 받으면은 이제 그 학교마다 예상 문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거랑 이때까지 실제로 나왔던 거 이제 정보 갖고 계시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라 그러지? 먹 인터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실제로 인터뷰할 때 덜 긴장되고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 더 잘 되더라고요. 네. 아까 앞에 했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학교별로 인포 세션 같은 게 이제 5월부터 많이 열리는데 그런 거 혹시 참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는 인포 세션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처음에는 되게 명확했어서 그 한 학교는 되게 열심히 들었었는데 그 인포 세션도 처음에는 막 그냥 완전 제네럴한 거 해주고 그 다음에는 더 세부적으로 막 들어가서 막 거의 매달 있는데 저는 그걸 매달 갔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나중에 어드미션 할 때 그거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 본다고 하는데 뭐 한 번 정도 가면 될 것 같고 그냥 에세이나 뭐 인터뷰에서 정보를 얻을 만한 거 그 정도로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으셨어요? 저도 그냥 거기 어드미션에 한 번 써야 되거든요. 지원서 쓰다 보면 거기에 한 줄 쓰는 게 있어서 한 번씩은 참가했습니다. 참고로 인포 세션이 학교가 주최하는 게 있고 학교들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가을에 온대요. 직접 와서 그러니까 지금 뭐 폼plat 하나 빌려가지고 부스 만들어서 설명회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때 저희가 안내 드릴 테니까 참석해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인시아드 프랑스랑 싱가포르 어느 캠퍼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지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프랑스 시작으로 했고요. 네. 혹시 그러면 미국 말고 프랑스를 선택하신 다들 고민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프랑스면은 아무리 인시아드 내에서 대학을 쓰고 하는데 그래도 불어에 대한 것도 조금 고민을 하시는 건지. 사실 그게 제일 제가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이유기는 한데 제 백그라운드가 패션 리테일이다 보니까 럭셔리로 가려면 프랑스가 아무래도 메이저라서 그래서 프랑스 지원한 거고 고민하고 있고 저도 지금 정보를 수집 중이기는 한데 현지 취업을 하려면 어쨌든 불어는 공부를 해야 돼서 만약에 그쪽으로 가신다면 뭐 인시아드 후에 뭐 런던 이런 데서 컨설팅 하실 거가 아닌 이상 영어 외에 그 유럽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럽의 언어를 하시는 거는 약간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 프로파일을 보면 약간 선호하는 업계나 전공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이제 인문학 전공의 제조업 교육 담당이거든요. 혹시 지원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어떻게 나의 가치로 이제 엮어내는지 사실 그 선호하는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 컨설팅 흔히 생각하는 뭐 IB, 컨설팅 뭐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거 외에 이렇게 들어오는 인커밍 스튜던트 프로파일을 보면은 정말 조그맣게 뭐 매니팩처링, 뭐 파마스유티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장점이 된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컴피팅하는 풀 자체도 일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교 측에서도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봤던 게 너가 우리 학교에 옴으로 인해서 너가 이 클래스룸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업계에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해서 와봤자 실무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직접 경험해 본 거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거고 유니크한 퍼스펙티브를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원서 쓸 때 BS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BS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사실대로 기재를 하고 뭐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이런 것들도 정말 하지 않은 거를 하면 나중에 학교가 이제 매트리큘레이션 하고 나서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제 다른 리베라라는 이런 업체를 써서 얘가 정말로 그 직장을 다녔는지 추천서는 이 사람이 정말 쓴 게 맞는지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 저희 학교는 안 그랬지만 어느 학교들은 엑스트라 커리큘러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증빙할 수 있는 정도의 BS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 리더스를 다니다 보면은 지매 점수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지매
만 만들면은 모든 게 끝나겠다. 뭐 지원서는 그냥 에세이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다닐 때 했는데 이제 점수가 나오고 나서 지원서 애플리케이션 실제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고 하버드도 그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그 지맷을 할 때부터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그 브레인스토밍 자체만 뭐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정확히 무엇을 써야지 저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뭐 콘텐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가령 저는 이제 합격자 수기 같은 것들 다 요즘에 모아놓은 것들 이렇게 에세이 모음집 같은 것들 보는데 저랑 걸어온 길도 너무 다르고 약간 여기에 생각을 잡아먹히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혹시 도움 받으셨던 콘텐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고자 하는 길과 이런 것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금 더 인트레스팅하게 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그 하버드 그 뭐 지원서 뭐 이렇게 에세이집 모아놓은 거 그거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그 너무 워낙 그 유니크한 에세이들만 모아놓다 보니까 사실 그게 대다수의 에세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클래식한 스타일로 뭐 이거를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추후에 뭐를 하고자 MBA에 지원을 한다라는 그냥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그냥 클래식한 아웃라인을 가져가되 본인의 얘기를 정말 진정성 있게 쓰면은 저는 충분히 그 MBA 어드미션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되게 너무 특이하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을 뭐 다른 거를 이제 레퍼런스를 삼아가지고 하기엔 힘들 것 같고, 정말 약간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자기가 살아온 길 쭉 적어보면서 정말 어떤 스토리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노트에 적으면서 시작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때까지 내가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건지 하다 보면은 조금씩 답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에세이 쓸 때는 뭐 구글에서 학교 이름 쓰고 에세이 이렇게 써서 정말 나온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뭐 브런치라는 그 글 쓰는 그 어플에서도 합격자 수기도 다 읽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확히 어디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다 쌓여서 나중에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뭐 패션 리테일러 계셔가지고 프랑스 쪽 생각하실까 봐 했는데 학교를 지원을 하실 때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실 건지 그럴 때 그 개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뭐 지면 점수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학교들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로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팩터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물론 붙여줘야 하는 게 맞지만 학교가 애플리켄트의 페이스를 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애플리켄트 입장에서 학교의 페이스를 어떤 부분을 좀 보셨는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하시는 뭐 프리-MBA나 포스트-MBA 커리어에 어떤 부분에서 이 학교를 내가 봤을 때 이점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죠.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우선은 해외 취업이 제일 1순위였기 때문에 로케이션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이 그래서 로케이션을 봤기 때문에 무조건 유럽에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해야지 하고, 유럽에 있는 학교가 쭉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그 포스트 MBA 커리어랑 제일 맞는 데는 어딜까? 그래서 저는 패션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에섹이랑 이태리에 있는 보코니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패션 뭐 럭셔리 매니지먼트라는 전공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약간 리밋을 두는 게 나중에는 싫어져서 이제 그 두 학교는 뭐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로케이션을 생각해서 인시아드를 지원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게 그 점수 때문에, 점수가 제 기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미국 학교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냥 1위부터 뭐 했는데 하버드, 스탠포드, 와튼 이런 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지원 못하고 그 이제 그냥 전 커트라인 점수 보고 했어요. 그리고 지원하실 때 보셔야 되는 거는
그 학교마다 들어가면은 그 뭐라 그러지? Employment Statistics라고 그 리포트가 쭉 나오는데 이 학교에서 어디를 많이 보냈냐 이런 거를 보시면은 좀 내가 하고 싶은 바랑 맞는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서 뭔가 얻을 수 있겠다 한 학교 4개만 했었고, 사실 그 학교 중에 이제 원래 다니던 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하버드, 스탠포드, 콜롬비아, 펜 이렇게 4가지만 했었고, 그거를 하는데 딱히 기준이란 건 없고 그 학교들 사이트 가서 이제 내가 그 풀에 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스펙, 흔히 말하는 스펙을 만들어야 되냐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어느 학교가 맞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학교가 원하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먼저 해보고 제가 정말 가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가, 뭐 어떤 거를 어떤 액티비티를 좀 해가지고 어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그 두 분의 실제 인터뷰 후기가 궁금한데 어떤 질문 받으셨고 어떤 이야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4개의 학교를 지원을 했었고 와튼하고 하버드만 인터뷰가 왔었어서 사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딱 30분을 했고요. 한 거의 티키타카 하듯이 그냥 핑퐁 하듯이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뭐 1분에 하나 정도? 뭐 질문이 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되게 프레셔 있게 좀 진행하는 스타일로 거기는 워낙 유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유펜 같은 경우에는 그룹 이제 인터뷰라고 거기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서 2개 다 뭔가 클래식한 그 인터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펜 같은 경우에는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한 30-40분 동안 이제 그 한 6명에서 알아서 떠들게 냅두고 마지막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얘가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한 10분 정도 이제 피드 인터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인터뷰부터 말씀드리면 인시아드는 이제 알럼하고 진행을 하는데 저는 졸업한 지 거의 20년 된 남자분 한 분이랑 그리고 10년 된 여자분 한 분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계신 한 분은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인터뷰 질문은 저는 좀 특이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한국 분이라서 그런지 뭐 그 인터뷰 약속 잡기 전부터 이메일로 다 한국말로 하시고 인터뷰도 한국말로 2분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진행했고 인시아드는 근데 또 다른 이제 지원자 들어보면은 한국 분이랑 했는데도 영어로도 하다가 한국어로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그런 정해진 그 딱 클래식한 질문들 왜 why MBA, why you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꼭 나오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너의 상사가 너를 어떻게 판단하니 뭐 어떤 식으로 아니면 너의 부하 직원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니 이런 질문들 그런 게 다 fit 퀘스천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러한 컨플릭트가 있는데 넌 어떻게 해결하겠니? 이런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시츄에이션 퀘스천 그런 것들 하고 인시아드는 그렇게 했고요. 시카고는 알럼 아니면 2학년 학생이랑 진행을 하는데 2학년 학생이랑 진행해서 그 보통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한 25번까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2학년 학생이다 보니 좀 더 캐주얼하게 뭐 학교 생활도 물어보고 나중에는 뭐 질문 없냐고 하면은 저도 이제 좀 더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그런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뭐 보콘이랑 에색은 교수님이랑 또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전공이 특이하다 보니까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럭셔리 관련 현업 질문을 많이 했었고 보코니는 그 어드미션 컨설팅 해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소프트 스킬 관련해서 아까 말했던 핏 관련해서 그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장단점 이런 거. 와이 스콜에 대한 질문
저는 우선 시카고랑 인시아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카고는 이제 거기가 뭐 학교마다 다 그 학교만의 장점을 그 웹사이트에 엄청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몇 개를 잡고,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그 플렉서블 커리큘럼이 유명을 해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 백그라운드가 아니니까 그 커리큘럼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수준에 맞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인시아드는 아무래도 그들이 표방하는 게 글로벌 MBA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1년에 거의 100명이 넘는 내셔널리티랑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이 학교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좀 학교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보고 많이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커리어랑 엮어서 네, 얘기했어요.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교 웹사이트에 가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클릭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인포메이션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왜 이 학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학교들 다 좋거든요. 다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고 자기 졸업생들이 제일 좋은 회사 들어가고 다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별성을 두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쓸 때 생각했던 거는, 이 학교가 그래도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의 리서치를 했구나, 그 정도를 어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인트레스팅한 케이스, 거기서 했던 뭐 하버드 거기 케이스 들어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그냥 한두 개 이렇게 뭐 멘션했던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혹시는 성적이 나오기까지 두 분만의 이제 공부법 노하우랄까 어떤 식으로 공부했더니 실력 향상이 더 된 것 같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일단 그 리더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거. 그리고 거기에서 써놓으신 것들을 보다 보면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어는 뭐 괜찮았으니까 뭐 이렇게 큰 시간을 할애하진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좀 점수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이메일로 선생님한테도 엄청 질문 보내고 이랬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문제집 풀 테스트가 한 5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많이 풀다 보면은 저는 그게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마지막에 적중반 들으면은 그 기출 문제를 주시는데, 그거랑 시험 스케줄이랑 잘 맞는 게 사실 점수 나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딱 스케줄이랑 맞아서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 그때 거의 그냥 문제랑 답이랑 다 외우고 갔었는데 거의 그래도 반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저는 영어가 불편해서 영어 공부할 때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CR 선생님,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CR 선생님이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 본 거에 대해서 스스로 리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시험장에 딱 나와서. 근데 저는 뭔 리뷰지? 그냥 망쳤는데 이러고 집에 갔는데, 두 번째 시험 보고 그때쯤에 점수가 뭐 600대 후반이 나왔던 것 같아요. 680. 그런데 아직 제 생각엔 부족한 점수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다음번에 적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당황을 해서 지문을 아예 다 놓치는 스타일이고, 그냥 이거 맞겠지 하고 계속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그냥 한 문제를 다 푼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좀 점수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적중반 하시다 보면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하겠지만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GMAT 오피셜 사이트에 가면은 그 모의고사 1, 2 있는데, 그거는 점수를 믿으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문제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거기에서 거의 마이너스 100점 해야 될 거예요. GMAT 오피셜 점수 1.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말고 3, 4 안 하고 저는 5, 6 모의고사 풀어봤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모의고사도 풀어보시고 그 GMAT 오피셜 가면은 어드밴스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익숙한 문제를 풀고 있었는지 좀 자각하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직장에서 시작하셨던 경력도 있으실 것 같지만 학교 생활 때 하셨던 경험도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MBA가 그 이제 실무를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학부에 있던 리더십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 뭐 회장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다 그냥 CV에 썼고 질문으로 따로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인터뷰에 다 질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츄에이셔널 퀘스천에서 뭐 이러한 상황 너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건 언제니 아니면 너는 리더십은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뭐 리딩 할 때 힘들었던 건 뭐니 이런 식으로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그런 직장 생활에서의 리더십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고요. 사실 학교에서 했던 거는 적으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기는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 질문이 오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중요성에서 따지자면 한 1대9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커리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플릭트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학교는 조금 걱정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할 때 고에 대한 본인이 계속 바뀐다고 그러고 실제로 지원을 해서도 본인이 에세이 썼던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물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약간 토대로 어떤 포스트 MBA를 생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 졸업을 학교에 들어가지도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워낙 저는 패밀리 비즈니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미국에 가서 MBA를 다닐 때 리크루팅은 꼭 하고 싶고요. 그래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뭐 파이낸스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해보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국에 복귀하는 게 제 목적이고 그리고 또 이런 학교에 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은 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뭐 회사를 더 키우거나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졸업해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MBA를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패션 리테일 쪽을 계속 이어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에세이에도 이제 유럽에 있는 럭셔리 대기업 LVMH, 캐링 이런 데 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숏텀 커리어곡을 썼었고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아직 학교 안 갔지만 미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그런 필요한 조건들 뭐 비자라던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많이 네,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에세이 쓰실 때는 확실한 커리어고를 말이 되게 얘가 이런 커리어를 가져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좀 그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커리어 자체가 패밀리 비즈니스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의 그거를 중심적으로 썼고 사실 그거를 쓸 때 약간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너가 무슨 크레덴셜이 있어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스푼 피딩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했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될 때 추천서를 써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꺼내셨는지 그리고 실제 진행은 어떻게 하셨는지도 조금 디테일하게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얘기했고요. 편하게. 사실 뭐 나중에 갈 거니까. 근데 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왜 가? 너 가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장 동료분한테 아니면 상사분한테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 그래도 오픈마인드로 말씀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드리면 충분히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추천서를 쓸 때 약간 단점이 뭐냐 하면은
추천서를 직접 안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네가 초안을 가져와 봐라. 네가 좀 네 거 써서 내가 그냥 사인만 해줄게.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진정성 측면에서 저는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이 본인 추천서를 쓰다 보면 이게 뭐 당연히 뭐 스토리라인에는 좀 더 맞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티가 좀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상사분 친한 분한테 얘기를 좀 해서 그래도 그분이 쓰고 뭐 나중에 번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MBA 가는 걸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서 전 직장 사수분께 말씀을 드려서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한 분은 다른 직장으로 가시고 한 분은 지금 같은 회사에 있는데 두 분 다 육아휴직 중이신데도 뭐 그런 거는 그게 크게 뭐 요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저는 에세이 컨설팅 받으면서 같이 했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되게 이렇게 말투 같은 거라던가 어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는 자비이고요. 물론 론을 받아야 되겠지만 스폰서십이 아예 없어서 근데 제가 들은 바로 아니요. 저는 자비입니다. 저도 자비인데 뭐 자비로 가거나 뭐 스폰서를 받는 거나 이거는 전혀 MBA 합격률에 지장을 안 준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학교에서 너 뭐 파이낸셜 에이드 안 필요해? 뭐 펠로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어플라이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각 학교들마다 한국의 합격생들하고 혹시 그분들 커리어를 혹시 안다면 대략 뭐 필드 나온 올해 들어간 친구들 중에서 스폰서십이 몇 명 있는 것 같다 같은 게 정도 있으시면 저는 이번에 하버드를 가는데 한국 학생들이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들 중에 한 절반에서 한 60%, 70% 정도는 정말 뻔한 뭐 PE나 뭐 컨설팅 이런 출신들이 좀 있고, 나머지는 뭐 저같이 패밀리 비즈니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조금 특이한 것들을 했던 분들, 뭐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거 했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셀프 파이낸스인지 아니면 스폰서십인지 그거까지는 아직 모르겠긴 한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인 내셔널리티로 따지면 10명 정도인 것 같은데 한국에 계시는 분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아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에서 지원하신 분이랑 그리고 되게 특이하신데 의사이신데 지원을 해서 네, 그런 분도 있었고, 인시아드는 저랑 딱 한 분 있는데 지금 라운드 1까지만 발표한 상황이라서, 근데 그분은 게임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확실하게 잡이었던 것 같아요. 학비를 인증하고 납입하는 시점은 언제? 학비 납입하는 시점. 일단 합격이 되면 학교에서 되게 컨택을 많이 합니다. 야, 너 우리 학교 안 와? 우리 학교 안 와? 야, 우리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너를 충분히 맞춰줄게라는 얘기를 먼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짓을 하는 게 이제 합격을 받고 한 달 정도 그런 교류가 있는 후에 이제 디파짓을 하는 시점이 오고, 학비 자체는 저는 7월 중에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시작이고, 그러니까 학교는 8월에 시작하고 학비는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그때까지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 학교 지원했을 때는 유럽 학교는 그냥 롤링 베이스라서 그런지 만약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나 그 데드라인에 나 디시전 메이킹 못할 것 같아. 혹시 뭐 일주일, 2주일 넘겨줄 수 있어? 하면은 그렇게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보통 한
적어도 최소 2주의 시간은 주는 것 같은데 디파짓 넣기까지. 근데 유럽 학교는 조금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시아드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린 뭐 보콘이라던가 에섹 이런 데는.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합격 발표하고 한 달 내에 디파짓을 냈어야 하고 인시아드도 합격하고 한 달 내에 첫 번째 학기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라운드 1에 점수가 안 나와서 그냥 라운드 2에 그냥 몰빵했어요. 라운드별로 학교 배치 전략. 저는 일단 3라운드는 처음부터 배제를 했고요. 합격률이 워낙 저조하다 그래서 그냥 준비되는 대로 저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갔기 때문에 라운드 1에 다 지원했습니다. 1이나 2나 1 해도 되고 2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은 조금 비추하고요.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그냥 두 분 하시고 싶은 얘기 뭐 어때요? 알려주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거. 사실 지맷도 그렇고 MBA 지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도 너무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이거를 하려면 조금 본인이 왜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희생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부를 콜롬비아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에서는 아예 그냥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되게 타격이 큽니다. 이게 왜 나를 떨어뜨렸지?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고 학교 측에 연락해도 뭐 unfortunate하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가 합격이 안 돼도 뭐 웨이팅 리스트가 되더라도 잘 풀릴 수 있으니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GMAT 공부하고 뭐 에세이 쓰고 인터뷰 하기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그때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GMAT은 솔직히 점수를 높이 받으면 나중에 가서 마음이 편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GMAT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커리어 골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학교도 서치를 해보고 그런 게 왜냐면 약간 노력을 인풋해야 하는 노력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안 하면 에세이 쓸 때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해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오늘 어려운 거를 해주신 분들께 박수.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